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이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재용 기술 위기 사직생 각오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원진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사직생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삼성 고전하고 있죠. 근데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직생의 태도로 기술 위기 이거 이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삼성다움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건희 전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내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얘기, 그 얘기에 버금갈 만한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비장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과연 삼성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1에서 1.5% 대폭 하향입니다. 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5%로 0.6%포인트 뚝 이 대폭 하향을 했다라는 거죠. 네, 대체 왜 하향을 한 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밑줄.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리스크다.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경쟁률 전망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발한 관세 전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과연 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세계 성장률 줄 하향, 한국도 0.6%포인트 하락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성장률이 다 줄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그래프를 같이 볼까요? 지금 OECD가 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부분인 건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4.7에서 4.8.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국이랑 딱히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미국 자체도 2.4에서 2.2로 좀 떨어지고요. 유럽연합 EU도 1.3에서 1.0으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떨어진 폭이 좀 크긴 크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큰 폭의 하향을 보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뿐이다라는 건 불편하지만 하지만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네. 미 국무 상호 관세 후 새 협정 한미 FTA도 타깃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상대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양자협정을 한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할 거다. 일괄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요걸 토대로 결국 무역협정, FTA 개별로 다시 체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 전공의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지금 의대 새 학기를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등록 안 하면 이거 제적할 수밖에 없어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 4명이 성명을 냈는데 진짜 피해자는 환자다. 이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 오만하기 그지없는 행동 아니겠느냐라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박단 이 전공의 대표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글을 또 올렸어요.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아 군 오폭 11일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다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엔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았다라는 거죠. 무인기가 착륙을 하다가 이 활주로 이 근처에 있는 헬기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죠. 자꾸 사고가 잦다라는 겁니다. 네. 이 자꾸 왜 사고가 나는 것이냐라는 이유 아마도 공군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하얗게 눈이 내린 이 강릉의 한 계단의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 넘어질라 조심해서 장갑도 끼고 이제 옆에 이 손잡이를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건 어제 강릉에 온 눈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제만 눈이 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눈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민석 기자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광화문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광화문에 눈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눈발이 굵게 날리면서 차들은 서행 중이고 제 뒤로 광화문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에는 많게는 11.9cm의 눈이 쌓였고 강원도 화천엔 14.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등엔 어제 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엔 최대 40cm, 서울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제설 대책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와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절기상 춘분인 모레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전민석 기자. 네, 저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전 기자가 얘기를 한 걸 좀 들어보면 역대 가장 늦은 폭설주의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3월 중순에 폭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뭐 경전철이나 지하철 이런 운행 여부도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고 도로 상황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시고 출근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